국가유산청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유산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3배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의 방제 인프라와 노후시설 개선에도 200억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국 사찰 뉴욕 원각사가 승려복지기금에 힘을 보탰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의 도심 포교당인 서울 구룡사와 일산 열애사도 기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문서포교의 선두주자인 월간 불광이 창간 반세기를 맞았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광 창간 50주년 기념식에서 불교계의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금성문 탁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탁본의 명장 흥선 스님으로부터 이론을 듣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성 있는 작품으로 주목받아온 문인화가 우송헌, 김영삼 작가의 문화생들이 제11회 먹그림 회원전을 열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가유산 피해가 늘어나면서 국가유산청이 내년에 올해보다 3배 많은 예산을 편성해 보존 관리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섭니다. 또 소방과 방범 같은 방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200억대 예산이 투입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2002년부터 20년간 폭풍우와 홍수로만 발생한 피해는 979건입니다.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 안동 봉정사의 축대가 무너지고 불국사 석굴암에 낙석과 토사가 유입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국가유산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국가유산청은 올해보다 약 3배 많은 43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특히 건축문화유산의 온습도 모니터링과 자동 제어 시스템, 석조문화유산 보존 처리, 금속문화유산의 부식 저감 개발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측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원형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총 231억 원을 투입하고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을 사전에 조사하여 관리하는 취약지역 국가유산 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또 240억 원을 투입해 국가유산의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도 무게를 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산 현장에 소방, 방범, 전기, 사물인터넷 등의 방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시설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 2,760개소 가운데 방범 설비가 없는 1,321곳에 대해 CCTV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불과 같은 재난은 초동 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4시간 안전경비 인력 배치도 확대됩니다. 저 역시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된 규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에도 약 4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신속한 복구를 통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미국 동부지역 최대 한국 사찰 뉴욕 원각사가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원각사 주지 지광스님은 어제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으로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먼 걸음을 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 전통식으로 세워진 한국 중심 도량을 실제로 보니 뿌듯했다며 원각사 회주 정우대종사와 주지 지광스님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지광스님은 정대원 원각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여러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승려복지기금을 마련했다며 불자들부터 한인, 현지인 등 다양한 이들이 찾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미주에서는 아마 가장 중심적인 그런 도량 사찰이 아닌가 싶은데 주님께서 불사하시느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됐든 현지인들이 한국의 전통 건축을 못 봤어요. 앞에 호수가 있고 뒤에 이렇게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에 현지 불자들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고. 이번 기금 전달에는 영축 총림 통도사의 도심 포교당인 서울 구룡사와 일산 열애사도 함께했습니다. 구룡사 주지 성윤 스님과 열애사 주지 각심 스님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승려복지 기금으로 3천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명이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습니다. 해명은 어제 상임이사 원각 스님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담 종합사회복지관과 해명 양로원 등지에서 온기 나눔 마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는 의류와 생활용품, 도선사가 새벽에 직접 만든 가래떡 등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먹거리 장터 등으로 지역민의 참여를 대폭 높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도시 금천이라고 하는데요. 복지가 좋은 도시 금천, 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이웃과 함께 정을 놔두는 그런 금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명의 바자회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양질의 제품을 지역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인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탁본의 대가 흥선 스님이 불교 중앙박물관이 마련한 금성문 탁본 교육 시간에 대중 강연에 나서 불교문화유산 금성문 탁본의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탁본 명장에게서 탁본을 배우고 직접 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이번 수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여주의 고달사터에 자리한 고려 초기 석조 미술을 대표하는 국보 고달사터 승탑. 지붕돌 아래 하늘을 날고 있는 비천상에 얼룩덜룩한 먹물 자국이 눈에 띕니다. 과거 잘못된 탁본 방법을 사용해 먹물이 착색됐고 이젠 지울 수도 없습니다. 고달사터 승탑뿐만 아닌 포항 칠포리 안각화와 경주 보문사터 단간지주에도 잘못된 탁본으로 문화유산이 훼손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불교중앙박물관의 금성문 탁본 사업을 이끌며 먹과 두드림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록하고 있는 조계종 탁본 명장 흥선스님. 대중강연 첫날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올바른 탁본이 무엇인지에 관한 스님의 철학이었습니다. 탁본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탁본 대상이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인 만큼 그 소중함을 잠시라도 잊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탁본도 중요하지만 대전제는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거나 잘 보호가 되거나 이런 것이 전제로 깔려있지 않으면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탁본은 새와 돌 등 단단한 물체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 등에 종이를 부착해 복사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흥선 스님은 금성문 탁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소재한 불교유산을 대상으로 탁본 작업을 해왔는데 직접 연하게 갈아낸 먹물을 묻힌 먹방망이를 천천히 공들여 종이에 찍어내는 작업 등 섬세한 탁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탁본 교실에서는 명장에게서 탁본 방법론을 배우고 실물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엔 직접 탁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습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스님은 우리나라 금성문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는 것이 소망이라면서 10여 년째 진행 중인 금성문 탁본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알려 이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대중 앞에 나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불교중앙박물관은 2013년 예비조사를 거쳐 2014년 본격화된 금성문 탁본 사업을 통해 10년 동안 금성문 807개를 탁본하는 등 성과를 올렸습니다. 탁본 그 자체보다 훼손을 막기 위한 절차를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던 스님의 수업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루는 명장의 마음가짐까지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1974년 11월에 창간돼 한호도 빠짐없이 매달 잡지를 내온 월간 불광이 50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출판에서 뉴미디어까지 스펙트럼을 넓히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전한다는 기본만은 꿋꿋하게 지켜온 불광에 불교계의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잡지인 월간 불광. 지난 1974년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의 원력을 세운 광덕 스님이 첫 호를 내고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활자 매체의 침체로 부침을 겪으면서도 그동안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선보여 불교계 안팎의 애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는 발행인 지용 스님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 전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실상사회주 도법 스님 등 불광과 인연 있는 여러 스님들을 비롯해 서진영 불교방송 사장 등 불교계 언론사와 출판사 대표, 후원자와 불광사 신도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시작한 한 방울 물이 도도한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흐르듯이 광덕 스님의 원력은 한 방울이 물방울이 되었으며 한국 불교라는 도도한 강물에 불광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불자들 곁에 늘 항상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월간 불광을 발행하는 불광미디어는 그간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천여 종의 단행본을 출간하며 우리 사회의 불교 소양을 넓혀왔습니다. 영상 매체와 온라인 위주로 미디어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자책, 오디오북,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분야에도 진출했으며 나아가 우리 시대 선지식 초청석인 붓다 빅퀘스천, 한국불교 최대 문화축제의 장인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주관하며 불교문화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월간 불광과 불광미디어가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또 불광이 불교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온 그 정신을 어떻게 또 창조적으로 개성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불광미디어는 지금 15만 1000명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간지 50년보다 120만 독자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변화하는 속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서 시대를 반영하듯 기념식에서는 AI가 작곡하고 노래한 불광 50주년 기념 축가가 공개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불광미디어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다람살라의 한국인 스님들 예고 영상을 통해 불광의 향후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50년간 한국 불교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한 월간 불광은 기술혁명으로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도전으로 재도약에 나섭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불교 군종부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비움과 체험을 위한 3사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5일 불교 군종부사관 9명과 함께 양양 호국충용사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군포교 발전 세미나와 지역 주요 사찰 순례 등을 통해 활발한 포교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은 종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부대의 상황에 맞는 포교 활동을 고민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군종 부사관들하고 우리 불교 군종 교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교구장을 믿고 앞으로 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종 부사관 불교 군종 부사관과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3사순례는 설악산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문인화가 우송헌, 김영삼 작가의 문화생 출신 작가들이 인사동을 먹의 향기로 물들였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우송헌 먹그림 표현전은 금매와 담양 녹주권, 신신명 구절까지 시서화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과 목,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며 매화를 피워내려고 꿈틀댑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 그려낸 문이나 사이로 스승의 금매가 전시장을 비춥니다. 작고 예쁜 수련이, 소나무가 우렁차 보입니다. 내 삶의 길에는 송진향기가 가득하다. 시서화로 외치는 듯합니다. 수련밭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뭔가 이 수련은 나의 삶 같은 그런 이게 조각조각 거기에 소나무의 향기가 좀 담긴다 이런 느낌이. 나는 지금 영꽃명 하련해. 초은의 작품은 그 자체가 선명상 같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걸림없이 트여 명백하리라.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나오는 단막증의 통영 명백도 마음에 맺힙니다. 선비들이 그려온 문이나 기교보다 마음으로 단박에 그려내는 일필의지는 남종선과도 닮았습니다. 일필휘지어 필묵가치와 여백을 중시한 심상화라. 이 심상화가 반추상이라 동양에서 추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격려 방문했던 10회 회원전. 올해 개막식에는 이모스컬 부처 무산 허회태 화백가, 하철경 한국예총 명예회장, 김무호 전승원 이사장 등 예술계 중진 원로들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지 않겠는가 작품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남종화의 뿌리가 계속 이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본다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담양 녹주권 현장 휘호입니다. 닮은 듯 다른 대나무는 회원들이 함께 그렸지만 한 사람이 그린 듯 보는 이들의 마음을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단박의 깨달음을 위한 부단한 정진의 길. 스승과 제자는 식구가 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느림의 미학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도 붓굿이 안 서는데 그걸 붙잡고 잘해보려고 날이면 날마다 씨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저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먹그림 식구들을 대표해서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그제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2024년 중앙승가강원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장 성관스님은 대교과 명현 명효스님과 사교과 무상법견스님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불자들이 도랑을 찾을 때 세상에 공짜 없다는 것, 걸음걸음이 공짜 없다는 것, 우리가 수행을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지혜 방편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강원을 다니고 하는데 이 지식이 마냥 내 높은 상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행정부원장 능혜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장학금을 받은 장학 대상자들은 총동문회 선배 스님들의 진심 어린 격려를 계기로 부처님 교학의 묘리를 익히고 깨치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제주 금붕사 나유타 합창단이 지난 3일 경내에서 무상정등각을 주제로 제9회 정기 공연을 열었습니다. 공연에는 금붕사 회주 수암 스님과 금붕사 주지 성빈 스님, 태고종 제주 종무원장 휴안 스님을 비롯한 대덕 스님들과 박두화 제주도 의원, 제주 BBS 윤두호 사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남 청양의 불자 자원봉사단체 참사람 동심원 봉사자들이 겨울을 앞두고 청양 지역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효큰 잔치를 열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동심원은 최근 청양 구기자 약초시장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지역 명품인 한우 소머리국밥 등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 무대를 꾸몄습니다. 경로잔치에서는 태고종 전북교구장이자 지난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이끄는 나눔봉사회의 퓨전 난타 공연과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 양재기 품바 공연단의 코믹 각설이 한마당 등이 선보였습니다. 전북 진안군 마이산탑사에서도 최근에 지역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따뜻한 나눔과 효행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진안군 어르신 생신잔치에는 탑사 주지이자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사단법인 붓다 총괄이사 현진 스님과 봉사자들, 임진숙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이루라 진안군 의회 부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생일 케이크와 이불을 선물하며 큰 절을 올렸고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현진 스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 색소폰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당대의 선승 청화 스님의 구도행이 살아 숨쉬는 전남 곡성 성륜사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최근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2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이용선 명창의 판소리와 소프라노 이경미, 바리톤 손승범의 가곡 등이 어우러진 가운데 곡성 시니어 드럼팀의 공연과 옥과 힐링 댄스팀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성륜사 주지 대주스님과 용문거사가 본명인 정용화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이 2년을 주제로 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